예, 안녕하세요. 저는 EDNC 서윤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일단 볼트 세션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트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이제 저희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이미 된 상태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저희가 테크레터로 일단 미리 보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나간 케이스가 있는데, 받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레터로 일단은 테스트 버전으로 일단은 발송을 했었었고요. 일단 앞전에 말씀하셨던 세션들은 전부 다 인벤터나 오토캐드로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해 주시고 하실 텐데, 이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PDM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뭐 회사에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잘 못 쓰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비인기 이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향후에 볼트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그 사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토데스크 PDM은 볼트가 있는데 어떻게 뭐 변하고 있다, 뭐 대략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컨셉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젠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총 3가지고요. 이제 3가지로 사용자, 그다음에 관리자, 그다음에 협업 사용자 총 3가지로 이제 아젠다를 준비를 해 봤고요. 사용자 쪽은 직접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협업을 위해 뭐 기존에는 PDF밖에 제공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포맷을 좀 늘려서 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템플릿 구조를 조금 더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관리자 쪽으로는 템플릿을 조금 더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협업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싱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웹 버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부분, 요 각 세 가지 분야에서 좀 이게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사용자 쪽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PDF를 변환을 많이를 하셨었을 텐데, 볼트를 가지고 이제 체크인 후에 그 PDF 파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DXF라든지 스텝 파일에 대한 포맷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DF 포맷을 가지고 옵션을 활용하셔서 뭔가 내 로컬로 떨구든지 아니면 서버 쪽에만 남게 하든지 아니면은 일괄로 변환한다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적용하셨을 텐데요. 그것도 인제 PDF와 동일한 옵션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요 스텝 파일과 DXF 파일은 인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인제 인벤터의 파일 경우에는 조립품,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DXF 포맷 같은 경우는 2D인 인벤터 DWG, 그다음에 IDW, 그다음에 오토캐드 DWG, 이런 포맷들을 각각에 맞는 그런 포맷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 부분에 어떤 파트 하나를 스텝으로 변환을 했죠. 변환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위치에 스텝 파일이 존재를 하고, 아래쪽에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태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첨부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옵션으로 나중에 이제 뭐 첨부를 안 시킬 수도 있고 옵션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는 작업 대결이라고 하는 잡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돌려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도 사실 PDF는 원래 존재를 했고요. 여기에서 스텝 파일과
DXF 포맷도 추가가 되면서 같이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상태 변경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작업 진행 중인 상태에서 릴리즈되는 상태로 변경을 할 때 PDF 변환을 해라 혹은 스텝 파일로 변환을 해라 이런 명령을 이제 조건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을 자 프로세스로 작업 대기열을 통해서 자 프로세스를 돌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설계 복사 기능에서 개선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설계 복사란 그 기능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보통 장비나 뭐 설계실에서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부 부품이나 조립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들을 재사용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요렇게 해서 재사용하게 되죠. 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설계 복사를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일부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볼트 세팅 옵션이 있는데 이게 고유 파일 이름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체크했을 때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로 다른 폴더의 설계 복사를 시도했을 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유 파일 이름 적용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다른 폴더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렇게 될 경우에 붉은색으로 변한다가 이제 요게 개선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변경된 상황이 있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붉은색으로 된 그 리스트는 그 오류창으로 확인이 한번 뜨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각각의 해당하는 파일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도 다 표시가 되고 문제 있는 리스트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엑셀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 고유 파일 이름 적용하는 그 고객사가 제가 그동안 볼트 지원을 여러 번 많이 했지만 저걸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고객이 한 고객, 두 고객 정도밖에 안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설득력이 좀 사실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크를 해제하고서 이거를 에러를 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자리에서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 요걸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긴 할 텐데 사실 그럴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요거는 이제 체크했을 경우를 인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전에 설명했었던 기능보다는 이게 더 좀 설득력이 있고 조금 더 저한테 좀 더 많이 남았었던 내용인데 설계 복사를 할 때 그 바꾸고자 하는 그 부품 번호라든지 파일명을 엑셀에서 컨트롤 C에서 붙여 넣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기존에는 여러 개의 셀을 복사한 다음에 거기다 붙여 넣기를 하시게 되면 칸 하나에다 그냥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한 줄만 들어간다든지. 근데 지금은 여러 줄을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쪽 셀에 붙여 넣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앞에서 내용 설계 복사하고 좀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이제 폴더 구조를 복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가장 상위 폴더의 하위 레벨의 어떤 폴더들을 구성을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카피 폴더라고 존재하는 그 기능을 적용을 시키시게 되면은 그 하위에 있는 지금 보시면은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네요. 그 하위의 폴더들을 그대로 긁어서 다른 위치에다가 동일한 구조로 틀을 복사해 주는 기능이죠. 자, 요거는 사실은 폴더 내의 파일들은 복사가 안 됩니다.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폴더 구조만 따라가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까지 복사는 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뭐 새로운 폴더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안에 내용까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설계 복사라든지 오토 로더라든지 제공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그 볼트 서버 쪽 안에서의 그 프로젝트 폴더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게 제가 이제 지원하다 보면 이제 로컬에도 같은 구조로 폴더가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로컬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구성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파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트리 구조를 그대로 끌고 오는 방법밖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조금 더 기다리면 좀 뭔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에도 펀칭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로컬에 저런 도구들이 파일들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판금물에서 어떤 펀칭 도구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올 때 볼트 서버 쪽에서의 메뉴를 찍으면 그걸 가져옵니다. 이게 사실 아이디 이 파일 펀칭 도구를 그 볼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로컬에 있는 것들을 업로드를 하셔서 볼트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메뉴가 새로 추가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트 관리자 쪽인데요. 사실 관리자 쪽이라고 해도 사실 이제 전산 담당자일 수도 있고요. 전산 담당자가 꼭 아니라도 회사에서 어떤 뭐 팀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디자인 데이터 그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템플릿을 다 사용하실 텐데요. 그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캐드 관리자 쪽에서는 이제 볼트를 통해서 이 템플릿과 이 스타일 관리자를 쉽게 배포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볼트를 제외하고 보면은 이런 파일들은 표준 파일이기 때문에 로컬에다 두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공유 폴더를 통해서 그쪽에다 올려놓고 다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실 텐데 이런 스타일이나 템플릿을 서버 쪽에다가 공용 폴더에다가 잡아놓고 표준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세팅하는 방법이 새로 생성이 됐고요. 원래는 이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볼트 쪽에서도 이제 수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고 다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해서 무슨 제가 하나 이미지를 놓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볼트로 이제 이 스타일에 관련된 표준을 세팅을 해놓고 볼트로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일 프로젝트에서 볼트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저 다운로드 프로그레스가 동작을 해서 내가 굳이 따로 변경된 스타일을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타일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테스트를 더 진행을 해봐야지 이런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일단은 저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를 초기에 볼트와 인벤터와 매핑을 할 때 예전에는 프로젝트 루트 가장 상위의 레벨이죠. 레벨과 컨텐츠 센터 파일 저 두 가지 항목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템플릿과 디자인 데이터를 세팅하는 그런 항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추가를 해놓고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배포하거나 최신 버전을 항상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어 검토라고 해서 볼트에서 제공하는 수명 주기를 사용하는 고객사한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볼트를 사용하고 그냥 버전 수준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해당 사항은 없는데 수명 주기를 사용하고 리비전 관리도 하고 하시는 고객사 분들에게는 좀 일부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상태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현재 작업 중인 상태에서 릴리즈 되거나 뭐 출도된 상태로 전환한 상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릴리즈를 풀고 다시 작업 진행 중인 상태.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릴리즈 된 상태. 이거를 혼자 할 때는 그게 진행이 다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잡아놓은 표준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인제 혼자 나홀로 이 수명 주기를 계속 연속해서 변경할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제 검토자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한다라는 거는 그냥 임의로 뭔가를 제어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오토데스크에서 요 기능을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주기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은 기능 같습니다. 자프로세스는 앞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어 보통 PDF 변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자프로세스는 이제 DWF 그러니까 미루 보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변환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도구인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1 회만 그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선된 거는 1 부터 10 사이에 그 재시도하는 그런 횟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잡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명령은 내가 주거나 시작은 하지만 서버 쪽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뭔가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사실 진행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었거든요. 일단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뭐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번 보류된 상태를 계속 재시도를 해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하나의 기능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자 설정의 이게 싱클라이언트 부분인데요. 요 관리자 기본 특성 헤더 적용을 새로 추가된 기능을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모든 그 헤더 그러니까 뭐 셀이라든지 이런 탭들을 관리자가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저거를 관리자 기본 특성 헤더 적용을 해제를 한 상태에서는 지금의 현재처럼 개별로 다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 기능이죠. 일괄로 묶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편의 기능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버 콘솔 쪽 얘기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전산 쪽 담당자가 들으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볼트를 여러 군데를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서버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여러 작업들을 막 하는데 항상 하게 되면은 백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뭐 하루 걸릴 수도 있고요. 뭐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막 이틀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저장소를 골라서 백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 백업이라고 해서 전체 저장소를 다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저장소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을 해서 백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토로더를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무결성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서버를 그 풀 백업하는 과정에서도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성 검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에러가 있어도 그냥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우회하는 방법 옵션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유효성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백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고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업 부분입니다. 협업 부분에서는 이제 싱클라이언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웹 버전이죠. 볼트의 웹 버전이고, 웹 버전으로 진입을 할 때 저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기 화면이 드롭다운 목록으로 이제 변경된 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위 항목을 확장하거나 전체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는 뭐 그런 부분들을 편의 기능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는 볼트의 볼트에도 이 검색 기능이 있죠. 기본 검색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급 검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급 검색이 이 싱클란트에서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폴더라든지 하위 폴더 포함, 그다음에 최신 버전 찾기 이런 항목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내가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검색하는 조건들을 북마크, 그러니까 이제 즐겨찾기죠. 이제 웹 브라우저에다가 즐겨찾기를 해 놓고 나중에 그 즐겨찾기 항목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세팅해 놓은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읽기 전용 모드에서 뭐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볼트 애든이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볼트 애든을 해서 위쪽에 그 아이콘이 켜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열기 옵션이 인벤터 뷰 옵션이 없어지고요. 사라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기본 열기 옵션이 인벤터 리드 온리 모드라고 해서 읽기 전용 모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항목이 원래는 예전에는 인벤터 뷰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기 찍으시면은 아마 하나밖에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신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제가 준비한 게 신기능뿐만 아니라 유용한 팁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원했었던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요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아, 그동안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버전 관리라든지 이력 관리, 협업, 뭐 검색이 빨라야 된다,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 말고요.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존의 사용자들은 항상 데이터들을 내 로컬 파일 폴더에만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포하기도 어렵고, 뭔가 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C 드라이브를 굉장히 빨갛게 쓰시는 분, 굉장히 여유가 없이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표준도 안 잡혀 있어서 배포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어려움들은 볼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컨텐츠 센터라든지 라이브러리 구매품, 뭐 프레임 생성기에 들어가는 어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작업 폴더도 모두 통일해서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볼트를 쓰면 조금 더 선택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서버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컨텐츠 센터도 로컬에다가 그냥 설치를 다 하시는데, 볼트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컨텐츠 센터를 내 로컬에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볼트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볼트로 좀 가져가시게 되면 좀 더 라이트하게 설계만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장 넣어 봤고요. 자, 버전 체인지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볼 텐데, 이게 두 가지예요. 뭐 저는 이제 도면이랑 부품 쪽만 봤더니
이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조립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요 두 가지 모두 다 내 로컬 파일에다가 오버라이팅 하는, 그냥 덮어쓰기 하는 그런 그 가져오기를 활용하시게 되면 요걸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부품이나 DWG 그다음에 뭐 그 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아닌 것들은 사실 이거 제가 조회하다 보니까 볼트 헬프에도 있더라고요. 헬프도 검색을 해 보면 요 단품 같은 경우는 버전을 체인지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립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립품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2번 보이죠? 버전. 저거 리비전 아니고요. 버전입니다. 2번 버전 구멍 2개 뚫려 있는 거를 5 번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최신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파일에 대한 체크아웃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걸 받습니다. 받는다는 얘기는 내 로컬로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2 번을 get하겠다는 얘기죠. 2 번을 내 로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팅 해 가지고 2 번을 가져왔고요. 가져오게 되면 "너 이거 쓸 건데 뭐 할 거냐?" 이렇게 뭐 한번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그 인벤터라든지 그 볼트 클라이언트 화면에 "로컬과 서버랑 다릅니다. 상이합니다."라고 가장 상위의 조립품과 그 변경되는 그 2 번과 지금 현재 최신 버전과 차이를 봤을 때 수정이 될 부품은 얘가 인제 변경이 됩니다. "다르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고 다른 부분들을 일단 인벤터로 열어서 볼트 탭에서 최신 버전으로 되돌리기,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최신 버전으로 다 엎어쓰기가 되고요. 요거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은 가장 상위 조립품을 열었을 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먹었었는데,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메시지 한번 뜨고 얘를 눌러서 진행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내 로컬에는 지금 2 번이 지금 가져와 있는 상태고 조립품과 같이 체크인을 시키시게 되면 5 번이 가장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인제 그 부품하고 다른 점은 최신 버전으로 되돌리기의 기능과 그다음에 조립품하고 같이 체크인을 시키는 게 아마 키포인트라고 저는 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볼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범주를 카테고리 분류라고 해서 범주를 쓰실 수가 있는데, 범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벤터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붉은색 박스 안에 어떤 파일은 표준품이고 뭐 자물쇠가 채워진 것도 있고 어떤 파일은 취소선 돼 있네요. 취소선은 다른 사람이 권한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상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어떤 범주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분류 체계에 맞춰서 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뭐 어떤 파일들은 릴리즈 된 거, 안 된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체크인한 파일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분류들을 보고서로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인벤터 화면에 보시면 그 색상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막대로 된 그래프 있죠? 그 색상이 지금 매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PT나 이런 거 쪽에다가 옮겨서 뭔가 어 뭐 PPT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장 넣어 봤습니다. 폴더 접근 권한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각기 다른 부서에 대한 어떤 그 협업이라든지 공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 극대화시켜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폴더가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폴더가 보인다 하더라도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서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폴더에 대한 권한을 각기 다르게 부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고객사의 샘플을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부서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은 그 설계팀이 가장 핵심 메인이고요.
이쪽 설계팀에서 개발 부서에서는 설계 데이터를 읽거나 다운로드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지원 부서에서는 설계팀의 어떤 특정 폴더로 들어와서 읽기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팀과는 그 웹 버전으로 제공하는 싱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특정 폴더에 뭐 검수용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 폴더를 활용해서 파일을 배포한다든지 모델을 뭐 리뷰한다든지 뭐 DR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폴더의 어떤 그 보안 설정들을 잘 활용하셔서 요런 구조들을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적용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돼서 자프로세스는 한두 번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자프로세스의 용도는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시각화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PDF, 스텝 파일, DXF,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속성 업데이트도 같이 합니다. 만약 해당 파일을 볼트를 이용해서 특성 편집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벤터에서 속성을 변경을 해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반영이 돼서 버전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어, 좌측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변이라고 하는 거는 또 수명주기 얘기가 나오는데, 수명주기를 활용을 하셔서 앞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수명주기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게 작업 대기열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 수명 상태에서 변경을 하면서 뭔가 속성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작업 대기열로 넘어가서 자 프로세스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발성으로 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내가 한 뭐 20개, 30개 되는 파일들을 한꺼번에 걸어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요런 용도로 자프로세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프로세스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프로세스의 명령은 내가 주고, 내가 실행도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는 그 정해져 있는 서버의 스케줄대로 얘가 이제 돌아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로컬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중지하고 계속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동으로 좀 시작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계속 오토데스크와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좀 개선을 하거나 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프로세스는 요렇게 요런 일을 한다, 요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